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서울의 청약시장에 물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강북에 가장 핫한 관심을 받던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데가 청약 일정이 임박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오늘 레미안 라그랜데 분양팀이 홍보차 부동산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양팀이 각 지역에 부동산에 들러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곧 한두 달 안에는 청약 공고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모집 공고가 발표 예정입니다. 분양가를 물어봤는데 알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분양가 조정이 남았다라고 보면 되긴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한 분양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도 예상해 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이런 설문조사에는 내용은 대략 어느 정도 분양가가 적당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1, 2, 3 체크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한 분양가 간보기를 일단 해보는 건데 저한테 오면 당연히 객관식 질문 중에 최저가로 콱 찍어갖고 그냥 아무튼 이런 설문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 안에 분양가의 해답이 대략 보이긴 합니다. 보통 이런 홍보팀은 요런 브로셔를 또 들고 다니고 각 티슈, 물티슈, 종이컵, 커피 등등 부동산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큐방이라고 하는 요런 작은 현수막 같은 걸 부동산 앞에 붙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굳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서 이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부동산마다 홍보가 잘 되긴 합니다. 거기에 손님을 연결하면 MGM 수수료도 짭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마도 이문 1구역은 근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MGM 수수료를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물건, 그러니까 잘 안 팔릴 것 같거나 굉장히 좀 비싸게 분양하는 것들입니다. 레미안 라그랜드는 청약 대기자가 워낙 많고 또 요즘 언론에서 저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고 떠들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청약 시장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짱 분양가를 산정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요즘 부동산 뉴스는 좀 이거는 각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지나가면 보실 수 있는 부동산 앞에 붙어있는 이런 큐방에 전문 중개업소, 협력 중개업소 이런 거 딱 붙여 있으면 뭔가 그 부동산이 해당 분양 단지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왜 모를까? 기본적으로 분양은 내 돈벌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분양은 중개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양 물건의 주변 부동산 몇 개 아니라면 큰 관심은 사실 없는 겁니다. 잘 알 필요도 없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건 MGM 수수료에 욕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부동산 지나가다가 이 집은 전문 협력 업체구만. 좀 잘 알겠지? 간단하게 상담 좀 받아볼까? 하고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급하게 어딘가에 막 전화를 할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전문 분양 상담사가 여러분께 전화를 다시 하고 어떻게든 모델하우스나 홍보관까지 방문하도록 꼬셔댑니다. 그렇게 낚여서 여러분이 가서 계약을 하게 되시면 그 부동산은 수수료를 몇백만 원 정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꿀꺽 하는 겁니다. 간혹 조금 안면 있는 부동산이 여러분한테 저런 물건 추천하거나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면 그게 바로 이겁니다. 레미안 라그랜데 홍보 브로셔를 직접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겼나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 휘경 뉴타운은 휘경자의 디센시아를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긴 했고 이때도 휘경자의 디센시아의 경우 단지 양 옆으로 철길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어땠는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4월 초에 청약 접수를 시작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7억 6천에서 7억 7천 요 정도였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9억 6천에서 7천 요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 경쟁률입니다. 전체적으로 84 타입의 분양 물건이 굉장히 소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았다. 이런 점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그 당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평균 당첨 가점이었습니다. 역시 50점대는 명함을 내밀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점은 레미안 라그랜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보다 물량이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총 3069세대 중에 920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브로셔에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관심을 받을 평형대를 보면 전용 면적 59 타입이 379세대, 74 타입이 123세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되는 전용 면적 84 타입이 182세대입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대형 평수도 몇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로셔의 지도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요 위치가 청량리 7구역,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입니다. 이문 1구역보다 먼저 이번 달에 모집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따로 소개를 드렸지만 뭐 간단하게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곧 나올 청약 예정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의 핵심은 청량리입니다. 레미안 라그랜드는 그냥 한마디로 청량리 빨 받은 빨인 거지 그거 빼면 그냥 이문동입니다. 이문동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뭐 다소 버겁지만 청량리역까지 일단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버겁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레미안 라그랜드는 또 바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2정거장이다 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청량리빨이 먹히는 게 맞는 건가? 이것도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청량리 호재를 앞으로 100년 동안은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서 아파트 가격에 그걸 착 붙일 거니까 그 점은 뭐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통할지, 얼마나 통할지. 청량리까지 가는 길이 외통수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드 옆으로 이문 3구역 그리고 이문 4구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문 3구역하고 4구역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문 1구역보다도 물량이 더 큰 3000세대 이상인 곳들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앞 도로가 엄청나게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10,000세대 이상이 갑자기 입주를 하게 되면 길은 굉장히 좁은데 이걸 또 확장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이 앞에 도로가 편도 2차선, 왕복으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이렇게 또 있습니다. 마주보고 이 길로 거의 10,000세대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길을 파전에 동동주 먹고 취해갖고 해롱되면서 정말 수도 없이 걸어 다닌 바로 그 길입니다. 이거 아주 그때도 잘 막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길을 보니까 학교 CC였던 첫사랑 희경 선배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누나였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여기는 761세대로 레미안 라그랜드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이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84 타입 이상을 원하는 분들은 레미안 라그랜드로 몰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청량리를 기점으로 남쪽이 주로 개발이 되었고 남쪽에 있던 그 많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청량리 수혜를 받다면 이제는 청량리 북쪽이 개발이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여기가 청량리 북쪽의 개발이 다 끝나는 것보다 아마 남북 통일이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드는 대단지라는 장점이 있고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2024년 10월 달에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약 공고가 만약에 7월 말에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내년 8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또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도 실거주 이외에 투기 세력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요거 저는 계속 유지되어야 분양시장에 그나마 투기 세력이 덜 들어올 텐데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앞섭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일반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를 헉소리 나게 높여놔도 투기 세력이 이걸 다 사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분들은 더더욱 내 집을 마련하는 길이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보루인 분양시장만큼은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 너 전세 살지? 등기부등본 떼보고 왕따 시키는 강남 초딩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같은 강남권 안에서도 전세 산다고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들 집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 이걸 정해준다고 하는데, 뭐 1등급은 빚 없는 자가, 2등급은 빚지고 집을 산 자가, 3등급은 전세 사는 사람,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에 전세 산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고 또 이사가는 학생이 있긴 있나 봅니다. 마냥 남의 일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그러면 강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 어쩌면 만연해 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몇 평에 사는지, 또 집값은 얼마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가 중요해진 요즘 세상이 저는 좀 싫긴 합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한다, 부동산으로 등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거 하나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저의 학교 때 CC였던 첫사랑 희경 누나는 영상의 재미를 위한 가공의 인물임을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줍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 그러니까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제 첫사랑이고 또 마지막 사랑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는 여자는 오직 제 와이프 단 한 명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굳게 맹세합니다. 컷! 이게 수습 안 될 것 같은데 편집을 다시 하자. 편집 다시 해. 금방 할 수 있어. 그래, 일단 살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